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원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방송 여론고수,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분석 전문 저널리즘 대기자 홍영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배종찬 소장이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지금 뭐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잘 보고 있다, 할 말을 한다, 제대로 된 분석이다, 정말 이 유튜브만 봐야지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들 말씀드리면 다른 정말 진영에 다 쏠려 있는, 매몰되어 있는 그 유튜브들 다 끊으시고요. 오로지 여론고수만 구독,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신년 여론조사에서 K스테이트 리서치와 조선일보 조사에서 전화 면접 조사인데 40%를 돌파했고요. 자,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더 높아. 대통령 지지율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더 높아. 어떤 의미입니까? 예, 조선일보 K스탯 그 신년 여론조사에서 예. 윤 대통령 지지율은 40.3%,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35.8%, 예. 민주당은 30.7%예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 신년에 처음 나온 조사를 1월 보면 6일에 실시됐던, 예. 발표가 됐던 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7%, 네. 그리고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정당 지지율을 견인해 가네요. 그렇죠.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 예. 그 11월 셋째 주부터 네. 지금 1월 첫째 주까지 연속으로 올랐어요. 연속으로 올랐는데 그 연속으로 오를 거를 제가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다 치죠. 뭐. 예. 뭐 예측 틀린 건 많은데 뭐 간만에 하나 맞았다고 네. 또 그걸 또 말씀하시네요. 아, 네. 그리고 그 눈길을 끄는 건 한겨레 예. 신문 조사. 한겨레 신문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예. 뭐 색채는 이제 진보 색채니까 예. 윤 대통령 지지율이 41.5%, 예. 그리고 국민의힘 39.7%, 민주당 34.2%. 이게 뭐 매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체의 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도 아니죠. 안 되고요. 그렇죠. 있어서도 안 되고. 예. 뭐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조선일보니까 그렇다, 뭐 아니면 또 한겨레 신문이니까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는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주장하는 거 짜증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데 한겨레 신문이 조선일보보다 오히려 윤석열 지지율 더 높았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 높고. 아니, 김어준이 하는 그 꽃 여론조사에서도 40%가 넘었던 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그 모든 조사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다. 아. 근데 지금까지 이제 윤 대통령이 5월 초에 취임한 이후에 예. 취임하자마자 이제 지지율이 한 20%대까지 떨어지고, 그렇죠. 뭐 30%대 초반 뭐 이렇게 올라서기 어렵고 뭐 이럴 때 보면은 정말 곤두박질 쳤었죠. 뭐 여당 야당 지지율보다 다 낮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보통 뭡니까 이제 이 임기 말에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 예. 레임덕 현상인데 이게 임기 초반에 이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5년을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분석을 뭐 하면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예. 뭐 영이 안 선다. 아. 이제 그리고 국정 동력이 마비돼 이제 있다. 마비돼 있다. 뭐 이제 아.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여야 정당보다는 이제 더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국정 동력의 중심축으로서 이게 다시 이제 자리를 가져오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제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3대 개혁의 원년이다 올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혁의 동력도 이제 뭐 필요하죠. 갖추게 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 2년 차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예. 그 성패를 좌우하는 예. 그런 굉장히 아니, 중요한 궁금한 거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신년 여론조사 관련해서 분석들을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 단호한 대응이었다. 물론 도스태핑을 안 한 것도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보탬이 됐다 그러고요. 그러면 홍 기자님이 보실 때는 단호한 대응을 계속 뭐 북한도 그렇고 최근에 무인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단호한 대응을 계속 해나가는 게 좋습니까? 뭔가 좀 국면이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더 올라가게끔 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첫 번째로 지금의 한 40% 안팎의 지지율은 예. 보수층은 뭐 거의 다 결집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단호한 대응과 법과 원칙과 이제 단호한 예. 대응이라는 게 보수층 결집에
부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 그렇죠. 48.56%입니다. 근데 이제 48.56%인데 그 투표율이 77%였기 때문에 또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 37% 정도 뭐 이 정도가 되죠. 대략 40% 내외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다시 다 돌아왔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자. 뭐 그러면은 뭐 한 40%대 중반 내지 50% 근처까지 가자라고 할 때는 이제는 이제 중도를 견인을 해야죠. 근데 단호한 대응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두면 안 된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두면 안 된다. 단호한 대응 플러스 뭔가 또 새로운 또 플러스 이제, 옵션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게 들어가야 된다. 그 옵션이 뭘까요? 그 옵션은 성과죠. 어떤 성과요? 이제 개혁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개혁에 대한 성과죠.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개혁에 대한 성과인데 뭐 저기 성공인데 뭐가 어떻게 하면은 저기 성과를 낼 수 있냐? 잘해야죠. 연구 안 하신 거죠? 아니 연구를 할 거면 제가 거기 가서 저기 뭐 장관을 하든지 뭐 그걸 하지 뭐하러 여기서 기자를 저는 그 기사를 쓰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평론을 하는 거지. 홍영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노린다? 아니 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왜 해요? 뭐 교체설이 나오던데요. 뭐 그쪽에서 교체하든 말든 무슨 아니, 물망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아니 노동연금 교육개혁이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자리가 주어진다면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온대 주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없어요. 자,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건 중요한 건 대통령 지지율의 올 한 해 계획일 것이거든요. 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자, 노동연금 교육인데 데이터상으로 쭉 그동안 뭐 경험적으로 이제 확인해 보셨거나 이런 계획을 할 때 특히 이제 노동계획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때 좀 지지율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이게 개혁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고 어떤 비전을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개혁 저항 세력이 있잖아요. 중요하다. 그 노동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제 연금도 마찬가지. 연금도 이제 그 세대별로 유불리가 갈리니까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개혁이 지금까지 어려웠냐? 개혁 저항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과 관련된 유불리가 집단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그리고 유불리가 상당히 크게 다르다. 크게 다르다. 그리고 불리한 쪽에서 상당히 이제 반발이 세다. 저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역대 정권이 특히 이제 연금 개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댄 가장 큰 이유가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인 뭐 60, 70대 고령층한테 욕 먹기가 싫고 또 표 읽기가 싫어서 그냥 가만 놔둔 거죠. 지지율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당장에 뭐 더 내고 덜 받는다. 그러면은 그 더 낸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그 표의 간표 요인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기 유럽의 그 역사를 보면 그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특히 연금 개혁 같은 거 이제 하다가 망한 정권 많아요. 망한 정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버리기도 그렇죠. 하고. 정권이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표를 잃으니까. 근데 이제 그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나는 뭐 표를 잃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표 잃는 거는 본인은 뭐 대통령이니까 뭐 한 번 하고 그만두니까 한 거지만 다음 주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라고 방금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해야 돼요. 잘 알리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반발 세력 없이 잘 묶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 세력과도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갖고 이걸 이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너도 조금 양보하고 그러니까 정 불만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이거를 잘해야지. 그냥 부도수처럼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밀어붙여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단호한 대응이다라는 거는 뭐 어떤 이게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지만 개혁을 하려면은 그거는 이제 속전속결로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뭐 신문 사설 보니까 속전속결하라고 그러는데 속전속결이 될 리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그 사설이 조선일보는 아니죠? 그건 제가 뭐 굳이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앙이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이 정도 홍 기자님 정도의 아이디어 정말 제가 들어도 기가 솔깃한데 관저로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자꾸 해요?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관저도 마다합니다. 문화체육부 장관 자리도 마다합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만 고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저널리즘 대기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